네, 안녕하세요. 안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풍이 어떤 병인지 알아보고 요산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풍이라는 병은 요산이 과다하게 내 몸에 축적이 되고 그로 인해서 결정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결정체가 여러가지 염증 반응을 유발함으로써 통증, 발적, 부종과 같은 증상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산이라는 물질은 외부에서 음식 섭취로 인해서 늘어나기도 하지만 내 몸에 여러가지 대사의 최종 산물로서도 형성되기 때문에 음식을 섭취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70% 정도는 생성이 되고, 최후에는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된다거나 장을 통해서 배설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요산이라는 녀석이 내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 연구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만, 분자량이 굉장히 작아서 관절의 활액으로 잘 침투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 몸의 체온인 37도 그리고 혈액의 pH인 7.4에서 6.8mg까지는 잘 녹아 있다가 이 이상의 요산 농도가 쌓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관절이나 여러가지 조직에 요산 나트륨이라는 결정체를 이루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 요산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통풍이 잘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요산이 많이 형성된다라고 해서 모두 통풍이 형성되는 건 아니고, 요산이 많아질 때 약 20% 정도까지 통풍이 진행하는데, 특히나 이제 농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혈중의 요산 농도가 9 이상부터는, 이렇게 9 미만부터는 별로 통풍이 발생하지 않다가 9 이상부터 급격하게 통풍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요산 농도가 9 이상부터는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요산이 많아지는 기전은 크게 요산 배출에 문제가 생긴 경우 혹은 요산이 많이 만들어지는 이 두 가지 기전이 있습니다. 요산 배설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콩팥에서 문제가 생겨서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하는 경우인데, 사실 이 요산 배설 장애의 90% 이상은 이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서 고요산 혈증이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탈수나 아니면 고혈압 비만에 의해서도 요산 배출에 장애가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약물 중에서는 이뇨제나 여러가지 면역 억제제 같은 것들이 요산 배출을 막는 기전을 통해서 요산을 올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요산 생성이 늘어나는 질환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핵산이나 에너지인 ATP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가 퓨린인데, 이 퓨린이 대사돼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요산입니다. 이 요산이 많이 만들어지는 상황은 쉽게 생각해보면 세포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 세포가 만들어진 만큼 깨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냐? 골수 증식질환이라든지 림프구 증식질환, 즉 혈액 안에서 이런 요산 증가가 많이 일어나고, 또한 세포가 잘 깨지는 용혈질환이라든지 암이 발생했을 때 튜멀라이시스 신드롬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요산 생성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한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액상 과당이라든지 맥주 같은 알코올 음료에 의해서도 요산 생성이 늘어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요산 혈증이 통풍하고만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최근 연구에서는 이 고요산 혈증이 지속되다 보면 통풍뿐만 아니라 요로결석이라든지 만성 콩팥병이라든지 대사증후군, 심뇌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고요산 혈증 그 자체가 만성질환의 일부다라고 제시하는 그런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가지 연구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고요산 혈증이나 통풍이 없는 환자들과 있는 환자들을 비교해봤을 때 고혈압, 비만, 당뇨, 만성 콩팥병, 심부전, 뇌졸중, 심근경색, 여러가지 부정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사망률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그것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고요산 혈증이 있는 사람들이 2배에서 3배 정도 더 많이 있다더라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고민할 게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 만성 그런 성인병이 생겨서 요산이 늘어나는 건지, 요산이 많아져서 이런 만성 성인병들이 생기는 건지, 어떤 것이 먼저인지 선후관계가 불분명하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구 결과에서는 어떤 것이 선행 요인인지는 뚜렷하게 밝혀내지 못해서 현재 미국 류마티스 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증상이 없는 고요산 혈증을 치료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통풍 발작이 없었던 고요산 혈증만 있는, 증상이 없는 고요산 혈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요산 농도가 9 이상인 경우에서는 만성 콩팥병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학 교과서에서는 요산 조화요법을 시작할 것을 고려해라 라고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고요산 혈증이 어떻게 통풍까지 진행하는지 그 단계들에 대해서 잠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산이 많아지게 되면 언젠가는 통풍을 경험하게 되고 그 통풍이 잦아들게 되면 간헐기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또 통풍이 발작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만성결절 통풍 관절염의 시기를 거치게 되고 그 이후부터 나타나는 이런 발작이 나타나고 그 사이사이는 증상을 동반한 간헐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하나씩 각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급성 통풍 발작이라는 것은 다들 통풍하면 생각나시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으실 거예요. 관절 주변, 특히나 엄지발가락 쪽에 손을 대거나 관절에 압박을 주면 어마어마한 통증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이 통증이 산모들이 출산하는 고통만큼 굉장히 크나큰 통증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고 발을 디디기 힘들고 걷기도 힘들고 해당 관절의 사용이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4시간 이내에 이 통증이 최대 피크치를 찍고 나서 그 다음 통증이 줄어들게 되고 만약에 저절로 어떤 약물을 투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14일 이내에 증상이 대부분 좋아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발작이 일어나는 가장 흔한 부분은 엄지발가락이 약 76%로 가장 흔하다고 알려져 있고 이 밖에도 발이나 무릎, 손가락, 팔꿈치, 손목과 같은 그런 관절에서도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과 같이 엄지발가락 주변에 빨갛게 부어오르고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아픈 통증이 나타나는 게 급성 통풍의 임상 양상이라는 것이죠. 이런 급성 통풍이 나타나는 원인들을 살펴보면 사실 대부분은 특별한 유발 요인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여러 가지 외상에 의해서 혹은 수술 전후나 폐혈증, 기아, 과음을 했을 경우에서도 이런 통풍 발작이 잘 일어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나 요산의 농도가 변하는 상황이 이 통풍을 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뇨제를 복용한다든지 아니면 요산 저하제를 먹는 중에 갑자기 끊는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요산의 어떤 농도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급성 통풍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저용량의 아스피린 하루에 100mg 정도로 여러 가지 뭐 혈전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통풍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급성 통풍 발작과 감별해야 될 질환들은 연조직염과 건초염과 아니면 뭐 감염성 관절염과 같은 것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단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급성 통풍 발작이 14일 이내에 호전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전되면 다음 발작 때까지는 초반에는 전혀 증상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서는 내가 그냥 급성 통풍 발작이었는지 아닌지 그냥 방치를 하게 될 경우에서는 약 80%에서 2년 이내에 재발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요산 저하제와 같은 그런 치료제를 복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후에 만약에 치료하지 않고 이런 통풍 발작이 지속적으로 재발하게 되면 그 간헐기에도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를 통증이 있는 간헐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에서는 지속적인 통증뿐만 아니라 뼈가 이제 녹아내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서 이때부터는 치료를 하게 되지 않으면 단순하게 재발이 잦아진다는 것뿐만 아니라 관절의 손상을 일으켜서 관절의 어떤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만성결절 통풍 관절염과 같은 경우에서는 통풍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서는 요산 농도가 조절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요산이 결정체를 이루게 되는 것에서 더 넘어가서 통풍결절이라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손가락에 우리가 퇴행성 골관절염 때도 손가락 마디마디가 변형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통풍 만성관절염에서도 결절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림과 같이 이렇게 결절이 나타나서 관절을 파먹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서 만약에 이런 관절을 제때 치료하지 않게 되면 20년이 경과하면 약 75% 환자에서 이런 통풍 결절이 유발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통풍 결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결혈체 조직, 커넥티브 티슈에 축적되어서 형성되는데 사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종괴까지 굉장히 다양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결절은 누르면 아프거나 어떤 열감이 느껴진다거나 그러지 않아서 방치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계속 방치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뼈의 관절이나 이런 부분을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말 손가락을 못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적절하게 요산 저하제 같은 것들을 투여를 하게 되면 이 통풍 결절이 크기가 작아지고 부드러워진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를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통풍이라는 것은 요산이 과다하게 축적되면서 결정체를 이루게 되고 그 결정체가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급성 통풍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통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요산 혈증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산 배출이 문제가 된다거나 요산이 많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요산이 많이 만들어지는 상황은 혈액암 같은 것들이 있겠고, 알코올이나 과당, 액상 과당 같은 섭취에 의해서 늘어날 수 있고, 요산 배출이 억제되는 것은 대부분 콩팥 기능이 망가져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배출을 막는 여러 가지 비만이라든지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도 있겠지만, 그런 약제들도 이뇨제와 같은 그런 약제들도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었죠. 그리고 고요산 혈증과 만성질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고요산 혈증이 지속되다 보면 나중에 통풍도 일으키게 되지만 여러 가지 고혈압, 비만,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지만, 사실 이런 성인병이 많아져서 성인병이 오래돼서 요산이 늘어난 건지, 요산이 많아져서 이런 성인병이 발생한 건지 그 선후 관계는 아직 불분명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통풍이 이 고요산 혈증에서 이 급성 발작을 거치고 만성 통풍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 통풍 관절염을 만약에 방치할 경우에서는 통풍 결절이 생성돼서 최후에는 이 결절이 여러 가지 관절을 손상시켜서 움직임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요산이 많아지는 경우와 이 요산이 많아졌을 때부터 시작해서 급성 통풍 그리고 만성 통풍까지 어떤 임상 경과를 띠는 지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